번역스 앵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뭐니? 네, 앞서 에이펙의 엄청난 성과, 경제적 효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사이에서 부드럽고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 분야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에이펙의 숨은 수혜주, 바로 K-뷰티입니다. 주요 인사들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내돈내산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죠. 관련 주가가 깜짝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K-뷰티의 우수성과 위상,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SNS에 우리나라 화장품 직접 구매한 그 인증샷을 올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한두 가지 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꽤 보따리. 많이 샀어요. 양손 가득. 오, 네. 아니 꽤 많이 샀어요. 아니, 한국에 와서 직접 한 쇼핑이 화장품이라니까 놀랍기도 한데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모두 국내 브랜드 제품이었고 브랜드로 말씀드리면 조선미녀, 그리고 구달, 그리고 토리든, 그리고 메디큐브, 그리고 메디힐 마스크팩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도 있는 네. 것 같고 네네네. 또 처음 들어본 브랜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과거 10년 전에 우리가 K-뷰티 붐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의 브랜드들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인디 브랜드 위주의 K-뷰티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케팅도 SNS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송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창구가 생긴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소구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화장품 강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강국을 만들어 왔던 빅3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예, 아모레퍼시픽 들어보셨죠? 네.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다 유명하죠. 소위 말하는 빅3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아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3가 아니라 못 들어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네. 소위 말하는 K-뷰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요즘은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먼저 우리나라 신제품들의 반응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사진 속 제품 중 하나의 브랜드 매장에 찾아가서 정말로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지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핫플이 된 K-뷰티의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I think it'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and people really like it. In Czech beauty stores, you can see more and more brands that are Korean based. And yeah, people really do enjoy them. People love it, especially sunscreens, because in Western countries, usually the sunscreens are very thick, whereas here in Korea, they're more lightweight. So that's something that people like, I think. So I've noticed that tinted sunscreens are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I think it's good because, as you can see, they are offering even darker and more diverse shades, which is something I support a lot. 실질적으로 에이펙 이후로 저희 매장 찾아주는 분들이 이미 그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시고 그거 사진 아예 가지고 오셔서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매장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은 각국에서 다양한데요. 보통 80~90% 이상 손님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한국에서 가장 사가야 될 기념품들이 뭔가라고 생각하실 때 대부분 화장품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고 계십니다. 와, 거의 80%, 90%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손님인데요? 직원분들 빼면 거의 다 외국인들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요즘 K-뷰티의 전체적인 성장세가 와 심상치 않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요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수출 관련해서는요 네. 프랑스, 미국에 이어서 이미 3등입니다. 세계 3강이에요. 아, 일본을 뛰어넘었군요. 맞습니다. 어머. 특히 화장품 관련해서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요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입 1위 국가가 됐어요. 진짜요? 그리고요, 이거는- 예. 그리고 옆 나라에서는요 아예 1등을 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인기가 뭐 지금부터 막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K-뷰티의 인기는 과거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잖아요. 잘 나가는 K-뷰티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방금 우리가 본 이 조선 미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선 미녀라는 화장품은 사실은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조선 미녀 말고도 티르티르, 스킨천사 등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티르티르에는요 얼마 전에 BTS 비 아시죠? 네. 그렇죠. 비 씨가 글로벌 앰베서더로 발탁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노리고 우리 글로벌 스타 비 씨를 모델로 발탁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야. 구다이 글로벌 성장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시장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또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점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선크림을 워낙에 잘 만들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제 아마존에서 1등 하게 됐고요. 와. 화장품 섹션에서 1등을 네, 그리고 이제 티르티르 같은 경우도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색조 중에서는 한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1위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뭐 큐텐 및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티르티르와 스킨천사가 상위권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 규모는 1조 원을 넘긴 상황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명 같은 전통적인 강자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업체들이 막 1조 매출을 기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거의 처음인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굿다이 글로벌이 했던 거랑은 다른 화장품 업체들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자체 브랜드를 키워서 이거를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택했다면은 이제 굿다이 글로벌은 2019년에 조선미녀를 붙이면서 시작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이제 합병해오면서 그런 식으로 몸집을 키웠고요. 로레알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3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브랜드는 거의 다 로레알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 굿아이 글로벌의 별명이 한국의 로레알이다. 어머나. 네, 이런 지금 오, 한국의 로레알이요? 칭호를 부여받았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로레알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한 기업을 예로 들긴 했지만 네. 또 잘 나가는 K-뷰티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APR 메디큐브 브랜드. 네. 메디큐브. 네, 이게 또 기기랑 같이 쓰는 거다 보니까 네. SNS 상에서 뭔가 바이럴 되기에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카디비가 최근에 나와서 뭐 믹순 콩 에센스 같은 걸 또 인증을 하면서 이 화장품은 신이 만들었다. 오. 이거는 신이 만든 화장품이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하는 그 정도의 평가가 굉장히 있었습니까? 오버하면서 네. 네, 그런 영상들이 막 이렇게 글로벌리 회자가 되면서 히트를 많이 치고 있고 그리고 네. 전통 강자인 아모레퍼시픽의 그 라네즈 브랜드도 다시 또 부활을 했어요. 아. 입술에 바르는 마스크팩이 이제 립 마스크팩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이런 게 아마존에서 히트를 치고 있고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고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걸까요? 아니 외국인들이 화장품 사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 K-뷰티의 붐이었던 2014년, 15년도에 대부분 중국 위주로 저희가 많이 이제 나갔었다면은 이게 안타깝게도 한한령 때문에 사드 배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겟했던 시장이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또 최근 2, 3년간 유행했던 트렌드가 클린걸이라는 약간은 연한 화장.
네. 네. 그리고 자연스러운 화장. 우리나라의 화장 그쵸. 기법이잖아요.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숏폼 콘텐츠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다 알려질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 점액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그것도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폼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크림으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제형들이 사실 숏폼에서는 뭔가 클릭을 유도하기에 되게 좋은 요소로 활용이 잘 됐던 거죠. 방금 연구원님께서 이제 한한령 이후에 네. 좀 다른 국가로 타깃이 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에이펙에서 한중회담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서 선물도 교환하고 네. 왠지 한한령이 이젠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전성기는 뭐 전성기도 아닐 정도로 정말 초전성기, 초초전성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네, 같은데. 그거를 시장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은 앞으로는 가장 화장품의 강력한 경쟁자로 볼 수 있는 산업 외부의 지금 시술이라는 존재가 침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 효능을 되게 강조하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카테고리들 위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평론가님 K뷰티 주가도 훨훨 날아가겠죠. 기술이 좋고요. 우리가 가성비가 좋고 또 K뷰티라고 하는 좋은 국가적 이미지까지 지금 얹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상승 여력이면요. 코스피의 상승 여력 또는 다른 주요한 섹터의 상승 여력과 견주어봐도 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이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K뷰티 주가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또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청사진이 그려지기는 하네요. 네. 네, 이번 에이펙 이후에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K뷰티가 정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또 지켜보기도 하고 기대도 해보겠습니다.